자,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 클래식 오타 내셨네요. 네, 원고에 만화 클렛기라고 적혀있네요. 252편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빈님과 함께 즐거운 만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원래 이게 방송 기본 원고를 제가 11시까지 써서 나타나야 되는데 네. 1시간 늦어가지고 네. 다빈님이 약간 그 표정 있잖아. 그 어머니가 이제 늦잠 자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아휴 저거 언제 사람 될래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고 있는 아침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오늘 기분이 우울해서 뭔가 축축 처지는 이유는 날씨 탓도 좀 있는 것 같고 오락가락하죠. 네, 그리고 노엘 갤러거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죠.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모를 수도 있지. 옛날 사람이니까. 당신 태어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네. 이 사람이 내한 공연, 오아시스의 이제 네. 기타리스트죠. 기타리스트였던 노엘 갤러거가 이제 내한 공연을 하는데 지금 이 티켓팅이 시작된 지 4분 지났어. 그러네요.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 근데 나 못 갈 거잖아. 그래서 엊그저께 이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나는 뭐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부터 해서 뭐 국내에 좋아하는 가수가 오는데 티켓팅도 못하고 또 뭐지 최근에 어제 또 이재민 평론가님이 전해준 소식인데 그 제가 최근에 가장 애정하는 아이돌 중에 한 명인 새로운 학교의 리더즈 네. 맞나요? 일본에 있는 아이돌 그룹 그분들도 한국 아시아 투어 한다면서 한국에 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때도 못 갈 것 같아서 약간 축축 처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비님은 요즘 어떠세요? 저는 시나링고가 투어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투어 소식이 안 나와가지고 네. 손톱을 물어뜯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가 시작됐다. 어제 그래도 경기 괜찮았어요. MLB 개막전을 쿠팡플레이에서 봤는데 네네. 딱 제가 이제 다르비슈를 좋아해서 다르비슈 던지는 그 일찍 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던지는 데까지만 보고 자야겠다 했는데 재밌게 보고 그 뒤로 이제 점수가 많이 나서 경기가 좀 재밌게 흘러간 것 같았어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MLB 파드리스 맞아. 김하성이 선수가 있는 파드리스 혼자 갔다 왔어. 아니요, 혼자 간 게 아니고 친구랑 같이. 아니 우리랑 가지 않았잖아. 뭐 어떡해요. 제가 다 같이 20 몇만 원 내고 갈 순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친구랑 파드리스랑 팀코리아 경기를 보러 갔는데 그날 모 선수의 파울 타구를 친구가 맞아서 아이고. 네. 굉장히 슬픈. 그리고 그날 경기가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씨 하고 나왔는데 그 어제 경기는 되게 재밌게 봤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하여튼 날씨 때문에 날씨가 막 추웠다가 따뜻했다 더웠다가 막 이래서 공기가 좀 그렇긴 해서 많이 졸리고 이런데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안 졸고 일하실 수 있도록 잘 몸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댓글 하나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다비님. 네, 댓글 중에 진효12님이 네. 유튜브에 동경117이 사이드비 채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팟빵도 처음 알게 되고 만화 클래식도 본 만화들 위주로 쭉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즐겁습니다. 우리나라엔 이렇게 만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이나 커뮤니티가 잘 없는데 앞으로도 자주 올 것 같네요. 최근 나온 만화 중에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가 제 인생 만화로 뽑힐 정도로 좋았는데 혹시 망가다로 해주시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히히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렇죠. 한 4세대가 등장해서 만화 얘기하는 채널은 저희밖에 없고 네. 저희가 어쨌든 커뮤니티 관련이나 미디어 관련된 일을 쭉 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앞으로도 쭉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올라간 방송처럼 홍보할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 유튜브 구독자 540명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안에 1000명 넘어서 이 기조면 상반기 안에 올해 안에 1000명 넘겨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드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이드비 만화 사교 클럽 이 방송이 올라가는 금요일과 포함된 주말까지 아직 신청을 받고 있고
지금 아직 한 2자리 남았어요. 방을 5개로 늘렸기 때문에 한 2자리 정도 더 신청하실 수 있고 이제 5개 이상은 현재 상태로는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2자리고 3월에 사이드비 만화 사교 클럽 오시고 싶은 분들은 링크 보시고 신청해 주셔서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내용은 사이드비에서 주말에 진행하고 있는 홀로서는 만화 수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7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고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어제는 미국에 산다는 어떤 펑크록 기반의 일러스트 기반으로 작업하시는 분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뭐 시간대가 맞으면 들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 홀로서는 만화 수업 7기 온라인은 직접 이렇게 성수동으로 와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듣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장거리에 계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수업이니까요. 이것도 링크 같이 달려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게시판에 글 보면요,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오는 리뷰 코너입니다. 오늘이고 이 리뷰 코너에서는 한국만화가협회 산하 만화문화연구소에서 매달 알라딘과 함께 선정하는 이달의 출판 만화를 읽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3월에 출판 만화 4작품이 선정되었고 그중에 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먼저 이달의 출판 만화 매달 그랬던 것처럼 선정된 4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은 하고 가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일단 4작품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네네네.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먼저 타지마 레토 작가의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 아까 댓글에 나왔던 그 작품이네요. 네, 3권짜리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미즈노 히데코 작가의 파이어 네. 총 2권짜리 작품이고, 그리고 마루셀르 킨타닐리아의 들어봐 예쁜 마르시아라는 단권의 그래픽 노블 작품이 같이 선정이 되었고, 네. 마지막으로 핑크보거 작가님의 생각보다 잘 자랐습니다. 2권짜리 만화가 같이 마지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중에서 한 작품은 다룰 건데 다루기 네. 전에 다른 작품 그래도 스토리 정도는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다지마 레토의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 전 3권짜리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계기로 삼촌 집에 얹혀 살게 된 나오 타스, 그 집엔 가족 몰래 만화가가 된 삼촌, 여장 점술가, 전공 미상의 교수, 직장 여성 사카키까지, 일본 이름 너무 힘들어, 어딘가 수상쩍은 조합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과 엉뚱한 공동생활을 시작한 나오타스는 독 사카키에게 마음이 쓰이는데 알고 보니 그들의 과거엔 서로가 몰랐지만 서로에게 아픈 기억을 남긴 뒷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흐르는 감정의 물결이 바다의 고요함과 넓고 무차별적인 곳으로 흐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얘기인데요. 꽤 재밌어요. 그죠? 네, 그리고 미즈노 히데코 작가님의 파이어 2권짜리 만화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일하던 소년 에런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범죄자로 몰려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소년원에서 만난 파이어 울프가 연주하는 음악을 접한 에런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죽은 울프한테서 받은 기타를 손에 들고 동료들과 파이어라는 밴드를 결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에런의 재능이 개화를 하고 파이어라는 밴드가 인기 밴드로 성장을 해나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꽤 오래전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이 작품도. 자, 그리고 세 번째 작품 마르세루 킨타닐리아의 들어봐 예쁜 마르시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늘 신뢰하고 있는 네. 이숲 출판사에서 나온 작품이고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빈빈가에 사는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그래픽 노블인 들어봐 예쁜 마르시아는 주인공 간호사 마르시아가 어릴 적 혼자서 힘들게 키운 딸 자클린, 그리고 자신의 남자친구인 알로이지우와 함께 살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런 마르시아가 엄마로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르시아의 염려를 뒤로한 채 딸인 자클린은 동네 건달들과 어울리다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고 그 일로 인해 알로이지가 폭행을 당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가 하면 설상가상으로 자클린은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과연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걸까? 이런 균열난 비극적 가족 이야기에서 작가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에 관해 귀를 기울인다면 독특한 그래픽과 함께 그의 메시지가 참 재밌게 다가올 그런 작품입니다.
전 아직 안 읽었어요. 그래요? 꽤 괜찮아요. 읽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핑크버거 작가님의 생각보다 잘 자랐습니다라는 작품인데요. 네. 수화 배우는 만화를 출간해서 수화를 배우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고 있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성인이 수화를 배우는 경험에 대해 공유를 하며 실용 만화 주간 35위 그리고 웹툰 분야 탑 21주를 달성한 핑크버거 작가님의 생각보다 잘 자랐습니다라는 신간이 드디어 종이책으로 출간이 됐고요. 네. 가정폭력하고 가나안이라는 환상의 콜라보 속에서 생각보다 잘 자란 핑크보거와 핑크보거의 남동생 프로가 스스로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시에 예전에 상처를 받았던 그리고 지금도 상처를 받고 있을 수많은 어른이와 어린이들을 위해 선물하는 힐링 웹툰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4작품이 뽑히게 됐고요. 모두 다 재미있어요. 나름의 재미 포인트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고,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만화문화연구소에서 알라딘과 함께하는 이달의 출판 만화, 마지막에는 올해의 출판 만화도 선정하게 되죠. 이 작품들은 그래도 이 바닥에서 만화를 꽤 오래 보고 많이 봤던 평론가 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재밌어요. 이 작품은 꼭 한번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앞에 내어놓는 그런 작품들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라딘 온라인 서점 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구글에서 이달의 출판 만화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상단에 뜨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볼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다비님? 네, 아까 댓글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던 네. 타지마레토의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입니다. 재밌었어. 재밌어요. 네. 물론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조금 제 생각과 달랐던 지점도 있긴 하지만 꽤 재밌는 작품이었고요. 작품에 대한 스토리는 앞에 제가 쭉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이제 작품 작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 나와 있는 작가 소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단편 만화 인사로 망가 오픈 제24회 사다야스 K상을 수상하면서 만화 잡지 모닝을 통해서 데뷔했다고 합니다. 첫 장편인 아이는 알아주지 않는다는 수영부 여자아이와 서예부 남자아이의 청춘 스토리로 만화 대상 2015 2위, 이 만화가 대단해 2015 남성편 3위에 올랐으며 2021년에 일본에서 실사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편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는 1권이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어서 2020년 당의 가장 참신한 표현과 획기적인 주제 등 청신한 재능을 뽐낸 작품에 주어지는 데스카오서무 문화상 신생상을 수상했고 일본 만화 대상 2021년 4위, 이 만화가 대단해 2021년 남성편 4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일본에서 국민 배우 히로세 스즈가 주연을 맡은 실사 영화가 개봉해서 원작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살아온 두 주인공이 선량하게 감정을 교류하며 성장을 이뤄나가는 스토리를 유머러스하게 그려낸 이 만화는 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독자의 가슴을 향해 잔잔히 흐를 만화임에 틀림없다 라고 쓰여 있네요. 이 작가의 첫 장편이라고 아까 언급이 되었던 아이는 알아두지 않는다도 아마 이달의 출판 만화에 선정이 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이제 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작가인데 일본에서도 반응이 괜찮고 한국에 있는 독자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2020년쯤에 이 물은 바다로 흐른다라는 작품이 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타지마레토라는 작가에 대해서 처음 알았고 그때부터 살짝 좀 이 만화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네, 되게 나오면 그래도 반응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있어서 네. 한 2022년 이쯤에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PDF 전에 출연하셨던 조신 편집자님이랑 제가 따로 만났을 때도 이 만화 저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이 있은 지 한 몇 달 후에 이 작가의 작품을 이제 크래커 출판사에서 내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곧 나오겠다. 이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라는 작품도 나오겠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항상 이렇게 흐름을 쫙
보시면서 만화를 감상하고 계시는군요. 이 네. 책이 이렇게 나왔으면 대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이 저희 사무실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음,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거의 한 4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빨리 봤어요. 근데 너무 빨리 봐서 그런지 내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네 하고 살짝 실망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녹음을 하려고 다시 이번에는 천천히 봤는데 천천히 봐야 좀 좋은 만화고 다시 보니까 역시 좀 괜찮은 만화, 좋은 만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이제 인터넷 서점에 딱 떴을 때 인터넷 서점에서 망가들 원래 미리 보기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단편들 같은 건 잘 안 해준단 말이야. 근데 미리 보기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보기가 1화 조금 안 되게 내용이 나와요. 많이 나오네요. 예, 그래도. 그럼 많이 돼 있더라고. 근데 딱 후크가 걸리는 독자 입장에서 후크가 걸리는 지점까지 딱 보여주는데 미리 보기만 보고 나서 너무 재밌겠는 거야. 와우 진짜 재밌겠다 하면서 전 바로 샀거든요. 근데 네. 제가 상상했던 뒷 얘기랑 좀 달랐어요. 그 내용은 아니죠. 저는 되게 끈적끈적한 불륜과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이제 주인공들이 이미 감정이 고장나서 잔잔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이미 고장나서 흔들리지조차 못할 것 같은 그런 주인공들이 같은 집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그냥 그런 이야기를 그리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기대하고 봤는데 제가 기대했던 방향의 내용은 아니어서 그 지점에서는 조금 이게 내 취향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어서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 정도로 제 취향은 아니지만 재밌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쵸. 그런 지점에서 이 작품이 꽤 재밌었던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 일단 처음 봤을 때 일본이 좋아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고 만화보다는 사실 영화나 소설이나 일본 드라마 같은 데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인물 설정 혹은 서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 히로세 스즈 주연의 영화로 개봉을 했다고 했는데 3권짜리니까 그래도 딱 영화로 만들기 좋은 내용하고 분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이거는 영화로 풀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분량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영화로도 나와도 한번 보면 좋겠다는데 영화는 한국에는 개봉 안 했죠, 이거. 저는 일단 본 적 없어요. 네, 그죠.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좀 담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큰 줄기가 흐르고 있는 내용들은 뭐랄까 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과거에 얽힌 이야기들을 가지고 가는 그 잔잔한 흐름이 있는데 큰 줄기는 그거 이외에도 주변에 있는 주변 인물들을 둘러싸고도 뭔가 할 얘기가 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메인 줄기는 이제 사카키라는 여자하고 이제 그 여자가 살고 있는 맨션이랄지 건물에 이제 새로 들어온 나우타츠라는 고등학생이 한 사건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주변에 그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뭐 나우타츠의 삼촌이라든가 만화 그리는 네, 만화 그리는 삼촌도 있고 되게 엉뚱하신 교수님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구 있죠? 갑자기 기억이 고양이도 있고 점술사. 점술사. 여장하고 이제 점을 봐주는 점술사도 있고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점술사는 평소에는 여장을 하고 있지 않아. 평소에는 여장을 하고 있지 않다가 점 볼 때만 이제 여장을 따로 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이게 그림체를 보면은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막 설정은 조금 드라마틱한 점이 있어도 내용은 되게 평탄하게 흘러가요. 고저가 막 많지 않고 그런 느낌으로 이 건물에 사는 등장인물들 중에서 좀 소수자성이 있는 그런 걸 지닌 사람들을 되게 태연하게 작가가 배치해 놓았다는 느낌이 들고 이 사카키라는 여자는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그 뒤로는 아버지랑 둘만 살아왔어요. 그리고 아까 언급된 점술가는 말했던 대로 점술가 일을 할 때 여장을 하고 그리고 나우타츠의 삼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잘 적응하는 현대인이 되지 못해서 부모님하고 가족들 친척들한테 다 숨기고 몰래 퇴사를 해서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의 그런 점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냥한 이 사람들의 전제가 깔려있는 만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거 녹음 준비하면서 작가가
어떤 아이돌 분하고 음. 오리콘 뉴스에서 인터뷰를 한 거를 좀 찾아봤는데 네네. 그때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은 이 작품도 그렇고 전작인 아이는 알아주지 않는다 같은 작품에서도 막 여장한 인물이나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뭐 이식하고 넣으시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음. 작가가 대답을 한 게 막 의식해서 이런 사람을 넣어야 해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음. 요즘에 잘 팔리는 만화들에서 이런 캐릭터들이 하나둘씩 나오던데 나도 내 만화를 잘 팔리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음. 내 만화에 나와도 이상할 거 없겠다. 전혀 이상할 거 없겠다 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막 엄청 의도가 깊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작가의 시선이 되게 넓게 닫고 있는 거는 확실한 느낌인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렇게 좀 담담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만화에서 가끔씩 보여지는 어떤 악의나 좀 삐죽삐죽한 제어되지 않는 마음들이 음. 막 엄청 과장되어서 그려지지 않아도 더 눈에 잘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작품에서 쓰는 개그감을 보면서 네. 되게 실제로 만나면 재밌을 것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실제 대답한 거 보니까 실제 만나보면 되게 유쾌하고 위트 있을 것 음,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네요. 근데 방금 그 아이돌이랑 인터뷰하면서 한 내용도 지금 방금 들었는데 뭐 동시대성을 품고 있는 거죠. 내가 주변에 네. 살펴보니까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나오더라. 근데 이런 캐릭터들이 내 작품 속에 하나의 멘션 안에 같이 살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좀 재밌는 방정식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으로 자기 안에 이렇게 캐릭터를 넣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독특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그 독특한 캐릭터들을 우리가 이제 좋게 말하면 서로를 좀 존중한다고 할까?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봐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존중에 대한 태도가. 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만화들이랑 다른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할 때, 아, 내가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존중을 해야 돼. 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 이런 것들은 뭐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 뭐 회사에 같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서로 존중한다는 거에 저는 밑바닥에 제일 저변에는 서로에 대한 무심한 자세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뭔가 큰 관심이나 저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다,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달해야겠다, 저 사람의 나의 옳음을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해지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존중이라는 걸 한꺼풀만 뒤로 벗겨보면은 그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무심함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저는 그게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쭉 모여서 살다가 뭐 어쩔 때는 정이 들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있게 되면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그런 관찰됨 그리고 서로의 생겨가는 친분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뭐랄까 그 사람을 돕는다든지 그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같이 배려하면서 들려줄 수 있게 된다든지 그런 지점들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레벨업이라고 해야 될까 존중의 단계가 변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 지점에는 시큰둥함, 무심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야기 초반부터 너무 잘 표현돼 있어요. 그냥 와서 여기서 뭐 그 화장실 쓰는 사람은 그 너밖에 없으니까 음, 그렇게 써. 뭐 이렇게 서로 밥 먹는데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하고 가버려. 처음 만났는데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 하고 난 출근한다. 뭐 나는 오늘 쉴 때는 여장 안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지점에서 뭐랄까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제 스타일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은 참 좋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가족 얘기하고는 좀 다른 음,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가족이 나오타츠의 가족하고 음, 사카키네 가족이 좀 중요한 느낌으로 나오긴 하는데 음. 가족 얘기보다는 가족을 해체하는 얘기에 더 가깝지 않나 저,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족보단 가정? 가정이라고 할까요? 집. 같이 사는 사람들이 꾸미는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에 대한 관점으로 이 작품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혈연이나 이런 것들로 맺어져 있는 그런 집단을 우리가 할 때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족 말고
가족끼리도 가정을 이룰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왔고.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학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져 있지 않거나 되게 뭐 한 단계 건너뛰어서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이라는 생각보다 한 가정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지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음.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 두 주인공은 다 가족으로부터 뭔가 상처가 있거나 가족으로부터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주변 인물 삼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그런 가족들보다 함께 가정을 이룬 이 서로의 일면식도 없다가 모여 살게 된 이 사람들끼리 함께 있을 때 그래도 더 편하고 더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서로의 이야기를 좀 더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 있잖아요. 네. 그런 지점에서 다시 말해 더 이 작품에서는 뭐랄까 가족보다는 가정?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꾸려나가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관찰할 수 있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전 결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다 음. 찢어졌으면 좋겠는데 음. 사카키랑 나오타츠가 마지막에 잘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고 처음 봤을 때 좀 실망을 했던 게 음. 결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되게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조금 가족을 한번 찢을 거면 시원하게 찢어보자 봤으면 좋겠는 마음이 은연중에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네. 약간 이 작품은 일단 한번 흩어나 볼까? 하고 마지막에 좀 음. 그려모으는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음. 그 점에서 제가 좀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지점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작가가 뭔가 이런 단편 작품을 할 때는 작가가 스스로 하고 싶은 뭔가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막 크게 생각하고 만드는 작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런 스타일의 만화를 만드는 건 본인의 스타일이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상황 안에 다양한 캐릭터를 집어넣어서 그걸 관찰하는 거에 좀 더 관찰한 거를 표현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이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기엔 너무 뭔가 잔잔하고 재밌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결말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끝내지 말고 그냥 잔잔하게 서로 이제 갈 길 가면서 모였다가 갈 길 가는 느낌으로 끝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그런 작품인 거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 작가는 보니까 연재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던데 그래도 앞으로 계속 만화 활동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품이 계속 나온다면 그 작품들이 뭐 어떻게 변화를 하고 또 어떤 내용을 계속 그려갈지, 그래서 앞으로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 그런 작가의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이미 지금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분위기로 잘 꾸려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뭔가 담고 있는 메시지나 이미지, 본인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일관성이 있거나 그거가 납득되는 결말로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분명 이 작품들은 충분히 재밌는데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작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제가 좀 다시 보면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나오타츠네 아빠 있잖아요. 사카키네 어머니와 불륜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타츠의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정말 선량하게 생기셨어요. 되게 소심하고 쭈구리 느낌도 있고 되게 착한 그런 아버지이신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중간에 나오타츠가 자기가 한번 바람이 났었다라는 사실을 눈치챘다는 거를 들은 이후로 이제 좀 본인의 과거, 그런 안 좋은 과거를 청산을 하고 싶은 느낌으로 좀 가족들한테 점수도 따고 좀 예전에 나를 좀 지우고 싶은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해서 계속 뭔가 찾아보는, 근데 그게 썩 그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한테는 썩 달가운 방식은 아닌 본인의 마음을 어쨌든 편하게 하고 싶었던 게 큰 것 같은데 이기적이지. 그런 캐릭터로 나오세요, 아버지가. 근데 저는 이 캐릭터를 묘사하는 방식은 확실히 이런 점에서 좀 이 작가의 탁월함이 보이는 것 같다. 되게 사실적이고 그런데 만화랑 되게 잘 어울리고 실제로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주연 캐릭터들도 좋았지만은 이 아버지의 캐릭터,
아버지 캐릭터에서 되게 리얼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된 키워드랄까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첫 빅뱅이 일어나는 지점은 이제 아버지의 불륜이죠.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데 한국은 그게 이제 뭐 부부의 네, 세계처럼 막장으로 가죠. 고추장 맛으로 된다면 여기는 약간 된장 베이스의 구수한 맛으로 미소식으로. 가서 좀 미소 된장식으로 해서 좀 풀어내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지점에서 좀 슴슴한 느낌을 받는데 또 그거가 매력이죠. 그거가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랄까 저는 이 작품이 충분히 지금 이 작품만으로도 이달의 출판 만화를 받을 선정될 만큼 충분히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리고 뒤에 얘기했던 건 좀 우리의 취향의 문제지. 맞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불륜이 더 말도 안 되는 불륜의 세팅값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리 보기만 보고 나서. 그래서 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런 만화는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더 재밌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제 취향의 문제고 취향을 떠나서라도 뭔가 이 두 가족에게 뭔가 이런 아픔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또 하나의 가정으로 모이게 되면서 서로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 없이 스스로의 마음 자기들의 마음은 감정 상태는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슴슴하게 보는 거에 재미를 두고 계시면은 훨씬 재밌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지마레토의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동안 녹음이 네. 없었다가 이번 주에 좀 빡세게 하고 이번 있죠. 주부터 빡세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다비님이 지금 웹툰이스타까지 편집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항상 프리미어 프로를 켜가지고 편집을 편집하고 계신 다비님을 보면서 이게 뭐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나 맛있는 거라도 단 거라도 하나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근데 뭐 음,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이 빨라져가지고 음, 그렇게 막 오래 걸리는 거는 딱히 없고 망가다를 이제 내일 녹음 예정이 잡혀있는데 그거를 또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한 4개쯤 편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아직은 괜찮다. 음, 네, 저번에 이제 웹툰이스타에서 제가 위아더 좀비 편부터 편집을 시작했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때 이재민 평론가님이 너무너무 바빠 보이셨어요. 이제 제 뒷자리이신데 뒤에 앉아서 하면서 글을 쓰고 계신데 웹툰이스타 편집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잖아요. 월요일에 올라가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 편만 하필 그 편이 3시간짜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시간짜리를 하면서는 진짜 이거 큰일인데? 라고 생각을 심지어 제가 원래 쓰던 노트북에서 렌더가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극악무도한 에피소드만 없으면은 웬만하면 할 만하다. 원래 미약 탐구회가 한 번에 4시간인 거 아세요? 근데 그거는 끊어서 올리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비님께서 만화 클래식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만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